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사회복지법제론 첫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 그래서 사회복지법제론 이렇게 하니까 사회복지에 관한 법과 제도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먼저 사회복지법도 법률이기 때문에 먼저 법이 무엇이다, 즉 법 체계부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법의 정의 및 목적이 나옵니다. 법의 정의 및 목적. 자, 그래서 법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첫 번째 단락에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 일련의 준칙, 행위 준칙인, 준칙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잡아놨다 이 말입니다. 사회가 있는데 거기 어떤 행위 기준을 안 잡아놓으면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하겠죠. 자, 그래서 행위 준칙인 사회 규범이 필요한데 이 규범이 법이다. 자, 거기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제론, 자, 이 시험 과목명에서 법제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것이요. 자, 사회라는 게 무엇이고 복지라는 게 무엇인데, 자, 여기에 관련돼서 이걸 사회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가 필요하더라. 법과 제도가 필요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법은 뭔데? 우리가 이제 처음 들어가는 입장이니까요. 그죠? 법은 뭔데? 그래서 지금 법부터 보자. 그래서 법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걸 알 수 있다. 사회복지에 관한 질서다.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법이라는 게 이게 이제 한자로 보면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물이 간다 이 말. 물이 간다. 물이 가긴 어딜 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처럼 물은 순리대로 흐르지 않습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래서 법률이란 것은 그것을 지키게 되면 물처럼 순리적으로 사회생활이 영위가 된다, 진행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지키면.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 질서다. 여기 없으면 엉망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둘째 단락, 이건 암기할 필요 없어요, 전혀.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행위 준칙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생활의 안전을 기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이 일정한 사회적 행위를 당위적으로 의무 지을 것을 요구하는 관점이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없다면 이렇게 뭐 생각해 보시면 뭐 당연히 뭐 알겠죠. 없다면 그럼 양육 강식이 발생할 겁니다. 그죠? 뭐 개판 된다, 개판. 똑 테이블이 된다. 그러니까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 그럼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률이란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다 해피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질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거기에 관한 법과 제도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법제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법률을 보는 겁니다. 사회복지 관련 법률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 실제로 나가가지고 행위를 하면서 사회복지 관련 질서를 내가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랬을 때 이러이러한 어떤 네가 기본권이 있고 그 기본권에 입각한 구체적인 어떤 권리가 있고 따라서 너는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고 그다음에 설명해주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1급 사회복지사 실천을 할 때요, 다 보면 법률 규정에 있는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1번 법의 이제 개념인데요. 1번 지금 개념이 나왔고, 두 번째 법의 구조를 이제 볼 겁니다. 자, 거기 세 번째 단락 보시면 법은 행위규범이다 이렇게 돼 있고, 법은 강제규범이다 그 밑에 단락, 그 밑에는 법은 조직규범이다, 그 밑에 법은 사회규범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만 사회규범인 것이 아니고요, 뭐 도덕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사회규범이죠. 그렇죠? 뭐 관습도 그럴 것이고. 자, 그래서 사회규범인데 뭐 법은 사회규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딱히 뭐 사회규범이 지금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위에 행위규범이냐, 강제규범이냐, 조직규범이냐, 그것이 이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행위규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행위규범, 그 다음에 강제규범, 조직규범, 요 세 가지 논리 구조가 짬뽕이 되어 있는 게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법 조문을 살펴보면 그 안에는 자,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법 규정 보시면 필수 규정이라고 그러죠.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즉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마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위규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제규범이란 것은 어떠한 행위를 한 놈은 가만히 안 놔두겠다. 네? 그게 강제규범이에요. 강제규범. 다음 조직규범은 또 전혀 관련 없습니다. 행위나 강제규범하고 관련 없어요. 강제규범은 어떤 행위가 있을 때 반드시 강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행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건 어떤 행위를 했는데 뭐 처벌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든지 그럴 때 이제 처벌 규정을 처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조직규범이라는 것은 또 별개입니다. 즉 입법, 사법, 행정부가 있는데, 또는 그 외에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기관이 있는데, 예컨대 사회복지와 관련된 중앙이나 지방의 어떤 각종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직은 위원 포함해서 몇 명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고, 그거는 소속 기관이 15부 중에서 어디에 속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규정해 놓은 게 법률입니다. 즉, 각 기관들의 조직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게 조직규범입니다. 왜 법률에다 조직을 규정해 놓느냐? 사실 그거는 법률에서 거기에 니는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러이러한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을 안 해 놓으면 걔는 그런 권한을 못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행위의 범위를 한계 지우고 이런 것들을 법률에 적어놨더라 이 말이죠. 이런 걸로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법률은.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거 시험 나올까 안 나올까, 뭐 나오기 있기 없기, 그러면 없기, 그냥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래서 사회복지법도 보시면 뭐 해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요 행위했을 땐 가만히 안 놔두고 혼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뭐 지역사회복지 또는 중앙도 마찬가지로 무슨 위원회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전담 기구도 있고 각 안에 보시면 위원장, 그 다음에 그 위원은 몇 명, 이런 게 다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권한을 부여하고 니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게 딱딱 또 한계를 지어줘야 월권도 못하고 하니까 그런 게 적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법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법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살펴보면, 그래서 지금 그 행위규범이라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예컨대 우리 헌법에 보시면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 적합하게 행사해야 된다. 행사해야 한다.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행위규범이다 이 말이죠. 뭐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해야 된다. 이렇게 아무리 네 거지만, 자본주의 사회고 아무리 네 거지만, 그 땅이 있는데, 네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도시 한복판에 있어요. 막 빌딩 옆에 이만큼 있는데, 지 땅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다가, 지는 그냥 옛날 집 좋아한다고 초가집을 하나 덜렁 지어가지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느냐. 못합니다, 이렇게. 못하게 해놨어요, 법률에. 왜? 공공복리, 이러면 공공복리가 떨어지잖아요. 여기에다 더 큰 건물 지어가지고 땅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야 그게 공공복리에 맞는 거지. 그죠? 자, 그리고 길이 지나갈 때가 지 땅밖에 없는데 내 땅이니까 밟지 마!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요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요거는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죠. 민법에 보시면 권리는 남용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네요. 하지 말라고. 하라고 돼 있고 하지 마라 돼 있고. 그래서 뭔 행위에 대해서 해라 마라
행위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행위규범이라 그래요. 이 강제규범은 이제 예컨대 이런 거죠. 형법에 보시면 자, 사람을 죽인 자, 즉 살인을 하게 되면 이게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이야기지. 가만히 안 놔두. 사형을 시킬 수도 있고 무기를 시킬 수도 있고 5년 이상 매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 반성을 안 한다라든지 할 때 꼭 하는 행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자, 가만히 혼내주겠다라는 규범이죠. 혼내주겠다. 근데 이 혼내주는 거는 실제로 이제 재판을 통해 가지고 하죠. 재판 규범. 강제 규범이기 때문에 강제 규범의 요거의 기준, 강제 규범에 입각해서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판 규범과 강제 규범이 요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규범, 재판 규범 이렇게 부릅니다. 국가나 지자체 등의 그 조직을 규정했다. 조직규범이라 그럽니다. 그 조직에 대해서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이런 이제 역할을 하더라. 자, 그래서 행위규범, 강제규범, 조직규범이다. 자, 행위를 적어놨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는 가만히 안 놔두겠다, 혼내주겠다라는 내용도 적어져 있고, 그다음에 각 그 기구들의 조직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하고 한계를 규정지었다. 결국 이 조직규범, 조직에 대해서 힘을 주는 이유도 사회 전체 질서를 유지하고 이런데 이제 네가 그런 역할을 해라 이런 거 하나씩 이제 나눠주는 거죠. 상권을 분립해가지고 크게 본다라면. 자, 다음은 법의 목적입니다. 지금 법의 정의를 받고 다음은 자, 지금 번호가 좀 틀렸는데요. 1번, 1, 2 이렇게 보시고 자, 법의 목적입니다. 법이 왜 만들어졌느냐? 예? 법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느냐? 그래서 현재 보시면 그 기본서의 법의 목적이 4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법의 목적 그럼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정의, 그 다음에 한목적성,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법이라는 것은 사회 질서인 것이고 그 사회 질서의 법을 만든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법 한목적성 이해가 안 되시면 구체적 타당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이 어떤 그 목적에 적합한 구체적 타당성이 있도록, 그 다음에 법이 안정성이 있도록. 이렇게 법이 없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냥 막 어떤 규정이 딱 기준이 없으면 얼마나 막 불안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안정성을 위해서, 그다음 정의나 어떤 목적 적합성을 위해서 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3자는요, 3자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립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대립되는 관계도 있어요. 이 3자가 이것이 항상 동시에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정의를 추구하자니 법적 안정성이 깨지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3자는 이제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 관계에 있으면서 또한 상호 모순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관계에 있기도 하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어디를 더 강조해 가지고 얼마나 더 잘 이것을 해결하느냐, 이거는 시대에 따라 틀립니다. 히틀러 시대에 있을 때 어디를 더 강조하느냐. 그 다음에 뭐 완전히 이제 평화주의 시대는 어떤 게 더 강조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뭐 이완용 후손이 친일파 대표적인 내국노죠. 이완용 후손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소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광대한 그 넓은 토지 반환 청구 소송을 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국민 감정 같은 데서는 우리 국민 감정으로 본다라면 즉 정의, 민족 감정, 정의 뭐 보편